자, 작업하시다가 예를 들어 문제가 있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방 이용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음, 사회입니다. 상시 사회. 제가 카톡방에는 제가 압축 파일로 보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기본 작업 2번. 기본 작업 2번.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고 그대로 작업을 시작해 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분단위 구분기호와 뒤에 원이 들어가는 거죠. 어, 개가 들어가네요. 여기 원이 아니라. 네모 집어넣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까지 자, 설정했습니다. 자, 좀 특이하네요. 항상 필드 제목에 여기에 이제 셀 스타일에 들어가서 강조색이 들어갔었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B15에서 G15에 B15에서 G15에 셀 스타일이 들어간 건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좀 할 수 있습니다. 지문을 좀 잘 읽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1번부터 5번 중에. 자, 특별히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으니까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에서는 자, 이 외부 입력이라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 중에서 자, 내부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 들어있냐면 A열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A열을 넓혀 볼게요. 이렇게 A열을 넓혔습니다.
A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구분기호는 쉼표로 들어있네요. 그죠? 내용을 보면 구분기호는 쉼표로 들어있고 이걸 가리켜서 텍스트를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즉 A열, B열, C열, D열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살펴보면 요 필드 제목만 좀 살펴보면 사원 코드, 성명, 성별, 부서, 직위, 호봉, 내선, 번호. 그래서 총 7개. A, B, C, D, E, F, G. H까지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 H가 아니라 G까지 나오겠네요. G까지 해서 내용을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죠. A열을 A3셀부터 A12까지를 다 잡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보시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이 텍스트 나누기를 누르시면 똑같이 자,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가 뜹니다. 이 텍스트 마법사에서 구분기호를 사용하는 거고요. 다음을 눌러서 그 구분기호가 문제에 나와 있듯이 쉼표로 되어 있다. 쉼표를 선택합니다. 자, 나눠진 거 밑에 보이시죠? 텍스트 미리 보기에서.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명, 성별, 부서, 직위 총 4개의 열만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다음 눌렀을 때 사원 코드는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사원 코드는 없잖아요.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성명은 가져옵니다. 성별도 가져오고요. 부서도 가져오고요. 직위도 가져오지만 자, 호봉과 내선번호는 가져오지 않죠. 호봉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내선번호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여기서 나오는 글씨예요. 자, 여기에 나온 글씨를 잘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열 건너뛰임이라고 나옵니다. 자,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열 건너뛰임, 열 건너뛰임. 여기는 열 건만 나왔는데 열 건너뛰임이라는 글자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마침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4개의 열만 가져온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분석 작업 1번으로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1번은 부분합이네요. 우리가 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서도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자, 이제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게 여기 뭐뭐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정렬 기준이에요. 제품명 별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도 정렬해 보시면 제품명이라고 나와 있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잡기 위해서 A 완셀 선택했고요.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에서 전체를 다 잡아줬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컨트롤 A라는 걸 사용하면은 요 바깥에 즉 내용이 아닌 이 바깥의 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A를 누르시면 전체 셀이 다 잡히는 건데 자, 요 내용 부분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컨트롤 A를 누르시면 그 내용의 확장된 부분만 이렇게 잡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영역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자, 정렬 들어갑니다. 데이터의 정렬을 클릭하시고 정렬 기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품명 선택했습니다. 오름차순 됐고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까지 제품명별 끝났어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판매량과 판매 금액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합계고요. 자, 부분합 들어가죠. 부분합 클릭하셔서 정렬 기준인 제품명을 선택하시고요. 이 그룹화 항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룹화 항목은 무엇이다? 정렬 기준이다.
자, 그 다음에 함수는 합계였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내용은 판매량과 판매 금액입니다. 이렇게 놓을까요? 그래서 판매량과 판매 금액, 그 다음에 그룹화 항목은 제품명, 함수는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룹화 항목은 제품명이고요. 사용할 함수는 합계고요. 판매량과 판매 금액, 판매 이익은 아니죠? 판매 이익은 체크 해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줄게요. 자, 두 번째 부분합을 하기 위해서 클릭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룹화 항목은 뭐다? 정렬 기준이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할 함수는 자, 여기 보시면 계산한 후 판매 이익의 최대값. 함수는 최대값이죠? 항목은 판매 이익. 자, 그래서 함수는 최대 됐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 아니고 판매 금액 아니고 판매 이익의 최대값. 두 번째 할 때 꼭 지키셔야 될 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것을 꼭 체크 해제한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했습니다. 합계와 최대값은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즉 아래쪽에 있는 걸 먼저 하고 최대값 위에 쪽에 있는 걸 나중에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버전 때문에 이 최대값이란 글자가 안 떴는데 2023년 안에 실기 시험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자동으로 값이란 말이 나올 거고요. 24년부터는 버전이 말씀드린 대로 21버전으로 2021 버전 엑셀로 시험을 보시면 여기 값자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2번에 봤더니 정렬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 전체를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렬로 들어갈게요. 자, 정렬에 대해서 첫 번째 기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준을 살피기 위해서 제품명을 이렇게 정렬 순서를 정했어요. 요거는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닙니다.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닌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의 문제예요. 자, 하겠습니다. 먼저 정렬 기준은 제품명이 될 거고요. 요 오름차순의 화살표 눌러서 사용자 지정 정렬이라는 것을 지정 목록이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목록 항목에 클릭하시고 자, 첫 번째 거 위치를 조금 옮겨 놓고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정렬을 다시 잡았고요. 정렬 클릭했습니다. 기준은 제품명이고요. 자,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자, 클릭해서 쓰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엔터. 자, 그 다음에 TV라고 쓰셔야죠. TV 엔터. 그 다음에 태블릿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정렬의 순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죠. 스마트폰, TV, 태블릿, 오타난 거 없죠? 자, 이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동일한 제품인 경우는 이익합계 셀에서 셀 색으로, 이익합계 셀 색으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 들어가서 요 기준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다음 기준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익 합계를 선택하고 셀 값이 아니라 셀 색으로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셀 색깔이
화살표 눌렀을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가 위에 표시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서 위에 표시 그대로 놓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정렬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제 매크로로 들어갑니다. 매크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면요. 꼭 여기다 클릭하고 하려고 하세요. 답이 나온 것을 클릭하지 마세요. 실수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바깥에 아무 셀이나 선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이러고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면 돼요. 자, 매크로 이름은 나와 있는 대로 평균입니다. 자, 평균을 써주시고요. 자, 에버러지라는 함수 쓸 겁니다. 확인.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다. 자, 그 다음에 에버러지라고 입력을 할게요. 에버러지 더블 클릭. 자, 그 다음에 잡아야 될 것은 스카이하우스의 1주차부터 4주차까지의 영역을 잡으시면 돼요. 1주차부터 4주차까지를 잡으시고 괄호 닫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록 중지를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아무 셀이나 선택한 후에 매크로 기록 들어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름은 보니까 서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식의 영역은 A3에서 F3, A3에서 F3까지를 잡아줍니다. 모든 서식은 그렇죠. 홈에 있죠. 홈에 가셔서 글꼴색은 노랑이라고 되어 있어서 글자 색깔을 노랑, 표준색의 네 번째 거인 노랑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빨간색으로 나타내 줄 겁니다. 채우기 색은 표준색의 두 번째 빨강으로 나타내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기록 중지를 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매크로를 만든 거고요. 자,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한 단추나 도용이 필요하죠. 그때 먼저 만들어질 곳에 영역을 잡고 하는 게 좋습니다. B12부터 C13까지를 잡아주시고요. 영역을 잡아주시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로 들어갑니다. 자,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 선택해주고 자, 영역의 왼쪽 위 모서리에서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평균 선택해 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단추 1에 글씨를 수정하는 방법은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평균이라고 쓰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영역을 잡아줄게요. E12에서 F13까지 영역 잡아주시고요. 자, 빗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죠, 빗면. 아니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자, 우선 여긴 빗면입니다. 자, 삽입에 도형에 자, 빗면 위치 잘 확인해 주시고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거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의 왼쪽이 모서리에서 이때 여러분들 또 Alt를 안 누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한 위치에 도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고 마우스 먼저 놓고 Alt는 나중에 놓는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Alt를 먼저 놔버리시면 마찬가지 그 셀의 영역에 도형이 정확하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고 Alt는 나중에 놓는 겁니다. 조합키는 항상 나중에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내용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양식 컨트롤의 단추는 자동으로 매크로 지정이 떠요. 하지만 도형은 자동으로 안 뜬다. 알고 계시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매크로인 서식을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잘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평균이라는 곳에 가면 손 모양 나왔을 때 클릭, 영역이 이렇게 잡히면 돼요.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 서식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해당하는 서식이 들어간 영역이 잡히면 잘 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트 작업 들어갑니다. 자, 보니까 차트 제목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범례가 있고요. 범례 중에서 보니까 계절 평균은 빼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평균도 빼야겠네요. 자, 항목에서는 평균을 빼고 계열에서는 계절 평균을 빼는 문제가 나왔겠네요. 보겠습니다. 계절 평균과 평균 요소를 제거해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항목에서 계열이네요. 계열에서는 계절 평균을 제거해 주시고요. 행렬 전환을 누르셔서 자, 여기서는 맨 밑에 평균을 선택하시고 제거하겠습니다. 항목에서는 제거가 없기 때문에 행렬 전환을 이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거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가 요 밑에 연도가 그렇죠? 연도가 항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행렬 전환을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주세요. 자, 1번 문제. 자, 작업이 수정이 다 끝났습니다. 2번. 차트 종류는 100% 기준 누적 세로막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갔을 때, 자, 요거는 누적 세로예요, 그냥. 요 세 번째가 100% 기준 누적 세로막대다라는 겁니다. 자,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이렇게 풍선 도움말이 딱 떠요. 100% 기준 누적 세로막대. 자,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은 차트 위 A1 셀과 연동. 연동이란 말이 나오면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한다. 자, 차트 디자인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 선택해 놓으시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신 다음에는 A1 셀을 선택.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동을 했을 때에는 차트 제목에서 글자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한다고요? 그렇죠. A1 셀에서 차트 제목의 내용을 수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클릭이 안 돼요.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연동 상태는. 자, 이제 네 번째. 차트에 기본 주, 세로, 눈금선. 자, 수평이 있습니다. 숫자에 대한 주 눈금선, 수평은 있는데 수직으로도 만들고 싶다. 자, 차트 요소 추가에 그 다음에 눈금선이라는 데로 가시면 되겠죠. 이 눈금선에 대한 건 처음 나왔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눈금선에 가셔서 여기 내려보시면 자, 기본 주 세로라고 되어 있는 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로 선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을 색일로 지정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차트 스타일에서 차트 클릭하시고요. 차트 스타일 나와 있습니다. 자, 눌러서 색 변경 1이라고 돼 있죠. 요건 이제 스타일이니까 요거는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 색 변경. 네, 여기요. 차트 스타일 왼쪽에 색 변경 누르셔서 자, 색상 문제에서
색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볼게요. 색상표에서 색 변경을 색 1로 해라. 여기 있네요. 이게 색 1에 대한 거예요. 색상표 중에서 색 1이 첫 번째 거. 요거는 색 2, 두 번째 거. 요건 색 2, 세 번째 겁니다. 색상표의 첫 번째가 색 1이란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니까 똑같은 색깔로 변경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완성을 해 봤어요. 여기 같은 경우 5번의 색 변경 1도 처음 나온 내용이죠. 그죠? 지금 이거는 버전이 16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색 1이라고 나오지 않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다양한 색상표 1이라고 나와 있죠. 말의 표현만 다른 거예요. 16 버전은 여기를 색 1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작업을 해봤어요. 자, 이제 계산식 할 차례입니다. 자, 계산식 들어갔고요. 오늘 많이 오셨네요. 어, 박영님, 반갑고요. 그 다음에 이현재님, 예, 감사합니다. 이민아님도 감사합니다. 우선은 많이 왔을 때 이거, 출석 명단만 한번 체크를 좀 할게요. 그래서 저장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이 11월 9일이죠. 네. 자, 이제 함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하기 위해서 제가 메모장을 좀 이용해서 여러분들 좀 도와드릴게요. 자, 먼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는 총 함수가 세 가지가 나왔네요. if와 mid와 mod. 자, mid는 뭐죠? 가운데 있는 글자 찾는 겁니다. 자, 우선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글자는 남녀를 구하는 성별을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홀수면 남, 짝수면 여 나타나는 거니까 if 함수 한 번만 쓰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주민번호가 1, 2만 있으면 1900년도, 그렇죠? 3, 4까지 있으면 2000년생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짝수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if 함수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mid 함수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mod라는 갑자기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요. mid 함수를 찾습니다, 먼저. mid를 이용해서 주민번호가 들어가 있는 C3셀을 선택하시고, 콤마, 여덟 번째에 있는 콤마, 한 글자는 찾아줬어요.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 2, 3, 4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를 이 앞에 mod라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몇으로 나눴을 때 홀수 짝수 나타낼 때 제일 좋죠? 2죠. 나누기 2로 나누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짝수가 되는 거죠.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없잖아요. 4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없죠. 자, 그럴 때는 나머지를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일 때는 뭐가 되나요? 남자가 되고요. 남이라고만 쓰네요. 남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여가 되더라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1이라고 했다면요. 자, 3이나 1이나 3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뭐가 되는 거죠? 여가 되는 거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그렇죠. 거꾸로 얘기했죠.
1이나 3일 때가 남이잖아요. 나머지가 1이나 자, 3을 2로 나눠도 나머지가 1, 1을 2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이죠. 자,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남이고 1일 때 남이 되고 아니면 여가 되더라 라는 거죠. 네, 제가 거꾸로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0일 때가 뭐가 돼요? 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가 만약에 0이라면 여기가 여, 그리고 여기가 남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1일 때가 남, 그리고 여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셀을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신 다음에 처음에 if 함수 들어갑니다. 바로 열고 나눌 거예요. mod라는 함수로 나눌 건데 뭘 나누냐? 미드 함수로 구한 미드. 자, 주민번호의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콤마 스타트는 8번째에 있는 콤마 한 글자를 찾겠다. 얘를 콤마 2로 나누었을 때에는 나머지가 1이면 남자가 됩니다. 즉 홀수라면 이란 소리예요. 나머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다 홀수가 되겠죠. 홀수는 남자. 그리고 홀수가 아닌 것은 다 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입력 단추 클릭하시고 자 이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2나 4는 여자고요. 1이나 3은 남자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렇게 해놓고 0일 때 0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여가 되고 여기가 남이 됩니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해보도록 하죠. 밑에 보니까 이자율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네요. 이자율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봐야겠네요. 자, 보니까 대출금액 곱하기 이자율이에요. 우리가 찾고 싶은 이자율은 요거죠. 얘는 수직으로 돼 있으니까 무슨 룩업? V룩업이 들어갑니다. 라운드업이란 말이 있었다는 소리는 여기에 올림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반올림이란 말이 있었으면 요 위에 뒤에 업자는 없는 라운드만 써야 될 거지만 올림이란 말만 나왔기 때문에 라운드업을 쓸 겁니다. 자, 그래서 는 하시고 라운드 업 바로 여신 다음에 V룩업을 쓸 거예요. 자, 첫 번째 쫓아갈 대상은 뭐죠? 여기 대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출 상황에 대한 우선 요 앞에다가 요 대출 금액 곱하기 이자율이니까 요 대출 금액인 H3셀을 해주시고 곱하기 별까지 하고 라운드업 V룩업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대출 상품에 해당하는 F3셀을 선택한 이걸 따라가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라고 나올 텐데 여기는 출산은 몇 프로, 결혼자금은 몇 프로에서 예금은 몇 프로까지 나와 있는 요 영역을 잡아주시면 돼요. 요 영역이 F11부터 F가 아니라 G15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대신 체육앤들로 내릴 때 이 부분은 내려가면 안 되죠. 그래서 절대값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F4만 여러분들은 누르시면 됩니다. 콤마 내가 잡은 이 영역 중에서 나는 이자율 구할 거니까 첫 번째 열이 아닌 두 번째 열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열이기 때문에 COL 인덱스 넘버라고 나올 거예요. COL은 컬룸이라고 해서
수직, 즉 열을 얘기합니다. 열의 번호인 2, 정확히 일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면 자, 이게 false라고 나옵니다. 계속 바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라운드업에 대한 요 가루가 빨간색 가루로 묶일 거예요. 브이룩업에 빨간색 가루가 묶였듯이.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업에 검정색 가루를 맨 마지막에 자리에서 정수죠, 정수. 정수는 0을 써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식 앞에는 항상 는이 들어갑니다. 자, 먼저 대출 금액에 해당한 H3셀을 선택해 주시고 별. 자, 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라운드 업. 자, 이제 V룩업 들어갑니다. V룩업. 첫 번째 룩업 쫓아갈 대상은 같은 줄에 있는 박혜경의 대출 상품명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대출 상품명에 해당하는 내용과 이자율의 내용을 다 잡아줍니다. 지금 잡은 이 영역은 그렇죠. 체육 핸들로 내릴 때 내려가면 안 되죠. F4 한번. 그 다음 물어보는 것이 CO의 인덱스 넘버, 즉 몇 번째 열이냐? 이 잡은 영역의 두 번째 열에 대한 것을 답으로 찾을 거다. 그런 다음에 정확히 일치 더블 클릭해 줬고요. 자, 벌써 나왔죠? 바로 닫고 여기 빨간색 가루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정수는 0. 그리고 나서 이제 라운드업의 가로, 검정색 가루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되셨으면 입력 단추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2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를 보니까요. 우수, 선수, 수를 구하래요. 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겠죠? 자, 근데 lar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연결 연산자까지 하라고 돼 있어요. 연결 연산자까지 해서 나타내라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어시스트와 리바운드가 모두 3위 이내. 모두란 소리는 각각 3위 이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 둘. 그래서 count if가 아니라 count ifs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3위 이내를 찾기 위한 거니까 large를 이용해서 3등을 구해줘야 3등 이내를 찾을 수 있겠죠. 3등 이내란 1, 2, 3위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1, 2, 3위에 해당하는 수를 구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먼저 위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우선 count ifs가 들어갑니다. 바로 열어주시고요. 세 번째, 우선은 3위 이내니까 첫 번째가 영역을 잡는 거예요. 레인지가 나오는데 레인지라는 말 자체가 레인지 크리터리아 1번이라고 나옵니다. 즉 영역 중에서도 조건의 첫 번째 영역을 잡아라 라는 거예요. 이 영역이 바로 뭐가 되냐면 어시스트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잡아줘라.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의 영역은 C16부터 C22까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콤마. 자, 그 다음에 이내란 소리는 어떻게 된 거죠? 작거나 같은 게 이내죠? 자, 그래서 3위를 찾습니다. 라지. 바로 열어주시고 똑같이 어시스트 부분을 다 잡는 거예요. C16부터 시작해서
C22까지를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채우기 핸들은 할 필요 없어요. 여기 하나만 나오면 되니까. 자, 그런데 함수와 저기 비교연산자와 함수를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큰 따옴표를 딱 집어넣으면요. 얘는 텍스트가 되겠죠? 텍스트와 함수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요? 연결연산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연결연산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 줬고요. 콤마. 두 번째는 똑같이 뭐라고 나올까요? 레인지, 크리터리아 2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2번은 이제 어시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리바운드에 대한 걸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영역이 리바운드의 영역이니까 D16부터 시작해서 D22까지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콤마 똑같습니다. 이내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 요거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연결연산자 해주시고 여기에 3등 이내를 찾아주기 위해서 라지 괄호 열어서 똑같이 영역은 같습니다. D16에서 D22까지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시면 돼요. 더 이상의 조건은 없으니까요. 자,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 다음에 는 합니다. 자, 먼저 count, count if가 아니라 ifs 선택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크리터리아 레인지. 아, 제가 거꾸로 썼었네요. 레인지 크리터리아로 썼었는데 뭐 어쨌든 조건의 영역을 잡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조건의 영역이 어시스트에 대한 걸 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괄호 닫고, 괄호 닫는 게 아니라, 콤마, 이제 조건을 나타내 주시는데, 조건은 3등 이내니까, 큰 따옴표에서 작거나 같다, 큰 따옴표,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라지, 더블 클릭. 똑같은 영역이에요. 영역은 어시스트의 3등을 찾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라지를 괄호 닫아주시고, 요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죠. 콤마, 두 번째 조건은 먼저 조건의 영역을 잡아라 그랬으니까 리바운드에 대한 내용을 다 잡아주시고 콤마 3등 이내를 찾을 거니까 큰 따옴표 작거나 같다 큰 따옴표 얘를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라지 자 라지에서 제가 뭐 하나 빼먹은 게 있죠 영역만 잡고 제가 콤마 뒤에 뭘 안 썼어요? 요 K를 안 썼어요 자 그래서 그걸 좀 할 겁니다 여기 부분이죠. 라지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클릭을 해서 보면 이 K가 빠졌어요. 콤마 3등 이게 빠졌죠? 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지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맥스라고 되어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장 큰 거 찾는 거 아니잖아요. 콤마 3등 이내를 찾는 거죠. 이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지 뒤에 콤마 3등 이내를 찾는 거니까 자 계속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리바운드를 다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요 K를 제가 안 썼어요. 3등이네. 괄호 닫고 빨간색 괄호로 끝났으면 이제 count ifs의 괄호인 검정색 괄호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 부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입력 단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선수는 4명이다 라고 나오네요. 3등 이내에 해당하는 선수는 4명이다 라는 겁니다. 뒤에 명자도 써라 그랬다면 맨 뒤에 연결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자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은 안 나왔으니까 참고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를 보니까요. 체질,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이면 저체중증. 자, 그러니까 우선 저체중증, 이렇다면 정상, 또 이렇다면 비만으로. 자,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게 저체중, 정상, 비만. 세 개죠. 그럼 손가락 하나 펴서 if는 2번 써야 됩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셨다면 는 하고 if 들어가서 자,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네요. 자, 체중 나누기 신장 지수가 나왔다는 소리가 파워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체중 나누기라고 돼 있어서 C 26셀 나누기 자, 그 다음에 파워가 들어갑니다. 바로 열고 자, 신장이라고 돼 있는 B 26, 자, 2승이죠? 2라고 해주시면 돼요. 2승으로 하겠다. 바로 닫고 얘가 20 미만이면 작다 20 미만이면 이 테스트를 만족한다면 자, 우선 요 앞에 거는 제가 복사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복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럴 때는 저체중이라고 될 거고요. 이제 복사했던 if를 붙여넣기 해서 이제 얘가 25 이상이면이니까 크거나 같다 25라면 볼까요? 뭐라고 나왔나? 비만으로 25 이상이면 죄송합니다. 20 미만이면 저체중이고요. 20 이상이면 그쵸? 20 이상이면 여기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20 미만 됐고요. 그 다음에 25 미만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5 이상이 아니라 여기를 25 미만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25 이상부터 25 미만까지 했으니까 25 이상이 바로 비만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괄호 2번 닫습니다. if 2번 썼으니까.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는 자, 먼저 if 함수 들어갑니다. if 더블 클릭. 자,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체중 나누기 슬러시 파워란 내용을 보시면 파워에 대한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미수를 지정한 만큼 거듭 제곱한 결과를 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미수가 바로 신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이 되는 게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승이죠. 괄호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 결과값이 20 미만이면이니까 작다 20이라면 우리는 저체중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자, 앞에 거 복사해서 그냥 쓰겠습니다. 아까 복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걸 범위값이잖아요. 20 미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25 이상이라는 거니까 25보다 25 미만이어야 그 사이 값이 나오죠. 정상 범위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 미만은 저체중, 21부터 어디까지예요? 24까지. 자, 그래서 25 이렇게 요 범주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부터는 정상 범위다. 그리고 25 이상이 되어버렸다면 이거는 비만이 되겠죠. 괄호 한 번 닫으면 빨간색 가로 if 첫 번째 한 번 더 괄호 닫으면 if 두 번째 검정색 괄호로 끝난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고 입력 단추 눌러서 결과를 나타냈고요.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5번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근데 우리 평균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평균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디에버러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디에버러지가 없고요. D썸과 D카운터가 있어요. 그럼 결국 D썸을 구한 것을 나누기 D카운터로 나눠줘라. 그랬을 때 평균이 나오겠죠? 자, 먼저 조건은 희망 부서가 기획부래요. 희망 부서의 필드 제목과 컨트롤 눌러서 기획부를 복사해서 자, 여기 조건 범위인 F33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인수를 어디 잡아요? 여기 전체 다 잡죠? 이게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는 여기 보시면 희망 시험, 입사 시험이네요. 입사 시험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입사 시험은 세 번째 있죠. 두 번째 인수의 필드는 입사 시험. 세 번째 인수 조건은 희망, 부서, 기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 이렇게 구해주시면 데이터베이스는 끝나는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는했고요. 먼저 dsum으로 합해야 됩니다. 바로 열고 데이터베이스 나왔으니까 F25부터 시작해서 H31까지가 되겠네요. 콤마. 우리가 구하는 건 입사 시험이니 시험 점수니까 H25셀 필드 제목 잡아주시고요. 콤마. 조건은 우리 F33부터 F34까지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요 필드, 여기 있는 인수,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가 어때요? 다 동일하죠? 동일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복사만 하겠습니다. 나누기, 그 다음에 D, count, 하. 자, 괄호 열어주시고 그냥 붙여넣기 할게요. 그리고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디카운트로 되어 있는 것과 디카운타로 되어 있는 거의 차이가 좀 하나 있어요. 만약에 디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A가 빠졌다면요. 여기를 여기 입사 시험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여기 선택하잖아요. 왜요?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영역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H25셀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디카운타라고 되어 있다면요. H25, 디카운타가 무슨 의미죠? 카운타가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요 H25가 아니라 G25나 F25를 잡아도 결과는 다 똑같아요. 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동일한 우리 입사 시험에 대한 걸 구할 거니까 이것도 숫자긴 하지만 비어있지 않은 거니까 동일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해보죠.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줄 클릭했고요. 자, 는 DS 그래서 dsum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제목을 이용한 전체를 잡아주겠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필드라고 나오죠? 우리 필드는 입사시험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요.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은 희망 부서가 기획부인 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나누기 그 다음에 디카운타네요. 그래서 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동일합니다. 콤마 자, 그 다음에 필드 제목 동일합니다. 콤마 그 다음에 조건 다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닫을게요.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러주시면 예, 평균이 나타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5개 함수 나타내 봤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자, 이제 파일 열으셔서
5회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드렸던 기출 변형 문제 있죠? 제가 우선은 메모장으로 해서 드릴게요. 채팅방에서 파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뭐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5회라고 했습니다. 기출문제 5회. 그래서 C 드라이브에 5회를 요거를 클릭하시면 채팅방에 올려드린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제 엑셀이 열릴 거예요. 콘텐츠 사용 눌러주시고요. 계산식만 하겠습니다. 계산식만 할게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요. 여러분들 교재 5에는 어디 있냐면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93페이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인덱스란 말이 먼저 있어요. 인덱스란 말은 답이 나오는 영역을 먼저 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인덱스의 범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열어서 첫 번째 영역인 B3셀부터 다음에 E 6셀까지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영역은 체육엔드로 밑으로 내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F4 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요 천안이라는 것을 따라갈 때 천안에 해당하는 것은 1이죠. 광주는 뭐겠어요? 광주는 3이죠. 이 글씨를 따라가서 구할 거니까 여기가 바로 H룩업의 영역이 될 겁니다. 테이블 영역. 이거는 H룩업의 첫 번째 인수. 이거는 테이블 어레이란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난 두 번째 줄 구할 거다. 2. 정확하게 맞출 거다. 정확히 일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여기에다가 H룩업을 쓰라고 했으니까 H룩업 하시고 출발지를 쫓아갑니다. 요게 G10세. 영역은 여기 영역이 되겠죠.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B9부터 시작해서 E10까지의 영역을 잡고 이 영역 중에서 나는 두 번째 줄을 찾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어떻게 들어있다? 정확히 들어있다. 해주시면 요게 첫 번째 행이란 소리예요. 그 다음에 행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열에 대한 걸 쓸 겁니다. 인덱스에 대한 개념을 다시 말씀드리면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중에 행에 대한 숫자를 우리가 H룩업으로 찾은 거고요. 요 열에 대한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H룩업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그래서 영역은 동일합니다. B가 아니라 여기죠? H죠? 도착지니까 H10이 되겠네요. H10, 요 영역은 동일해요. 여기 영역. 그래서 B9부터 E10까지는 동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난 두 번째 줄 찾겠다. 정확하게 찾겠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요 괄호는 빨간색 괄호로 요 H 룩업의 괄호일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요 인덱스의 요 괄호가 필요하겠죠? 검정색 괄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는 합니다. 인덱스 들어갈게요. 첫 번째, 어레이 영역은 뭐냐? 요 리퍼런스는 참조라는 의미에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답이 나오는 영역은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아, 조금 더 가야겠네요. 이만큼 가야겠네요. 예,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콤마. 그 다음에 보면 이게 행이고요. 그 다음 얘가 열이에요. 자, 행은 H 룩업으로 우리가 찾겠다라는 거죠. 그게 출발지인 천안이 될 거고요. 콤마. 천안이든 어디든 여기 참조 영역을 다 잡고 이거 F4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체육엔드로 내릴 거 아니죠? 그러면 F4 할 거 없습니다. 자, 콤마. 그런 다음에 내가 잡은 이 영역에서 몇 번째 행이냐? 두 번째 행을 구할 거다. 콤마. 어떻게 구할 거냐? 정확히 구할 거다. 그래서 바로 닫아주시면 여기가 이제 행이 끝난 거예요. 행 끝났습니다. 그럼 열 할 차례입니다. 자, 콤마하고 요 열은 마찬가지로 H 룩업으로 구할 거다. 자, 룩업 쫓아갈 것은 이제 도착지가 되겠죠? 콤마 밑에 지역코드 표 영역 있습니다. 그게 B 9셀부터 E 10까지죠? 그 다음에 콤마 행은 두 번째 행이 필요한 거죠? 1, 2, 3, 4 숫자가 그 다음엔 정확히 일치다. 자, 정확히 일치 그냥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폴스라고 들어갑니다. 괄호 닫으면 빨간색 괄호, 한 번 더 괄호 닫으면 검정색 괄호로 끝나네요. 자, 그래서 입력 단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유효성 검사까지 포함시켜 볼게요. 출발지는 천안이잖아요. 난 출발지가 천안이 아니라 대전, 광주, 부산 중에서 선택하고 싶다. 도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성 검사를 해볼게요. 자, 둘 다 선택하시고요. 자,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선택하지 말고 하나하나 하죠. 자, 출발지. 여기가 예를 들어 여기가 출발지고 여기가 도착지다. 또는 여기가 도착지고 여기가 출발지다. 그럼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자, 왼쪽을 출발지라고 보고요. 오른쪽을 도착지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출발지 여기 왼쪽입니다. 자, 데이터에 들어가서 유효성 검사 누르시고요. 입력되어 있는 거는 목록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전환, 대전, 광주, 부산 잡아주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도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했고요. 자, 개발 도구에서 개발 도구가 아니라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자, 이번엔 목록 입력되어 있는 거니까요. 자, 여기를 우리가 아까 도착지로 하기로 했어요. 선택했습니다. 확인을 눌러줬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안을 눌러서 나는 천안 출발이 아니라 난 대전 출발이야. 바뀌죠. 나는 광주 도착이 아니라 부산 도착이야. 라고 하면 가격이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낼 줄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시험에서는 뭐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그냥 응용을 한번 해본 거죠. 자,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에 보니까 이제 나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현재 나이를 구하라. 오늘은 투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데이에서 연도만 뽑아낼 거예요.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는 YAR 바로 열어주시고 투데이 투데이는 인수가 없기 때문에 괄호 열고 괄호 그냥 닫아주신 후에 이어의 괄호를 닫아주시면 오늘 2023년 11월 9일에서 2023년만 딱 구하겠다라는 거죠. 현재 연도에서 빼기
자, 출생연도를 빼래요. 출생연도는 주민번호의 왼쪽에 있는 두 글자죠. 그래서 레프트 함수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열고 주민번호가 들어있는 셀인 D14셀을 선택하고 콤마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찾아라. 80. 자, 빼기 1900. 그래야 1980년도를 빼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 보도록 할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 클릭하셨으면 자, 이제 는 하시고 나서 Y, AR 더블 클릭 그런 다음에 today 더블 클릭해서 자, 빨간색 괄호 그냥 닫습니다. 인수가 없어서 자, 이어의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고요. 빼기 레프트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선택했고요. D14셀 자, 콤마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찾겠다. 바로 닫고 빼기 1900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 딱 눌러주시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참고로 이 수식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를 괄호를 딱 열고 요거를 더하기로 바꾸는 거죠. 기왕 바꿀 때 요거를 뒤에 쓰지 말고 요 앞에 1900 더하기 그래서 괄호 닫는 이 형태로 하셔도 되겠죠. 둘 다 답이에요. 둘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에 이제 평가를 구하는 형태인데요. 평가를 구하는 형태를 봤더니 if 함수, count if, rank, 그다음에 sum if 중 알맞은 함수를 쓰래요.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순위를 구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순위냐? 총점의 순위를 구하래요. 그리고 1위면 최우수 입사, 2위면 우수 입사, 나머지는 공백. 세 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if는 두 번 써야 될 겁니다. 자, 는을 하시고 if 바로 엽니다. 자, 랭크를 이용해서 총점의 순위이기 때문에 J14셀, 콤마. 그러면 J14부터 시작해서 J21까지의 용역, 채우겐들로 나중에 내릴 거기 때문에 여기 전체 잡은 내용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F4 눌러서 절대값으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콤마 가장 큰 게 1등이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을 더블 클릭하면 0이 들어갑니다. 자, 얘가 1이면 자, 는 1이면 자, if 함수는 테스트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는 1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뭐가 되냐면 최우수 입사가 됩니다. 콤마 다시 if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 복사할게요. 는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번엔 2위면 콤마 자 여기는 우수 입사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콤마 빈칸 자 괄호 if 두 번 썼으니까 괄호도 두 번 닫으셔야겠죠. 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의 셀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셨으면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는 자 먼저 if 들어갑니다. if 더블 클릭 자 랭크 들어갑니다. 순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랭크 EQ 더블 클릭 자, 총점을 이용해서 구할 거니까 총점의 첫 번째 셀 선택해 주시고 콤마 자, REF 참조 영역은 요 청점 선택한 것부터 맨 밑에까지를 다 잡아 주신 다음에 얘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내려가면 안 되죠. F4 한번 눌러서 절대값으로 해주시고 콤마 오더는 가장 큰 게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 더블 클릭해 주시면 0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닫았습니다. 이제 얘가 는 1이면 등수가 1이면 콤마
최우수 입사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앞에 if부터 시작해서 는까지 복사하시고 요 뒤에다가 콤마 후에 왜요? 인수와 인수 사이에는 콤마가 들어가죠.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엔 얘가 2위라면 콤마 우수입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건요. 콤마 빈 공간 큰 따옴표 2개 바로 닫아주시고 한 번 더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괄호는 검정, 그 바로 앞에 괄호는 빨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입력 단추 누르고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1등과 2등은 글씨가 나오지만 3등부터는 빈 공간인 빈칸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박스 구하는 거네요. 자, 목과 나머지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는 해서 우선 목을 구할 건데 목은 int로 구해 볼게요. int는 소수점을 버린 정수만을 구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갈 것은 총 개수 C25를 나누기 박스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D25로 나눠주고 괄호를 딱 닫습니다. 이게 몫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괄호 열려있는 텍스트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 연산자와 큰 따옴표, 괄호 열기, 큰 따옴표 이렇게. 그리고 또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 여기서는 MOD를 썼어요. 함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연결 연산자. 그리고 나서 MOD 바로 이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C25셀 선택하고 콤마 나누는 것을 D25셀로 나눠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닫아주시고 다시 괄호가 닫혀야 되기 때문에 괄호 닫는 텍스트는 연결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답이 나올 셀 선택하시고요. 자, 먼저 우리 박스는 나중에 하고요. 요 괄호 열고 나머지 괄호 닫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는 한 다음에 큰 따옴표 하셔서 괄호 열고 큰 따옴표 연결 연산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인 MOD 함수를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MOD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넘버는 총 개수가 될 거고요. 콤마 그 다음에 디바이서 즉 나눈다 나누는 건 박스당으로 나눌 겁니다. 자, 괄호 닫고 연결 연산자와 큰 따옴표 괄호 닫기 큰 따옴표로 해서 입력 단추 딱 눌렀더니 이렇게 나머지는 2개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그 앞에 이제 몫을 구해야 되는 요 맨 앞에다가 int를 써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얘는 그냥 넘버예요. 아까처럼 MOD처럼 디바이서라는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총 개수를 나누기 박스당 개수를 선택하고 괄호 닫고 그 뒤에 글씨인 괄호 열기가 나왔기 때문에 함수와 글씨인 텍스트 사이에 연결 연산자가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 단추 딱 눌렀더니 6박스 나머지는 2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결과를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학과가 빅데이터 학과. 보니까 조건을 어디 다른 데 두란 말은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 바로 학과가 빅데이터 학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인수가 되고요.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는 전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싶은 필드 제목은 납부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디카운트, 디카운타, 디썸 중 알맞은 걸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납부자 수를 구할 거니까 디카운트일까요? 디카운타일까요? 여기 숫자 있어요? 없죠.
그러면 dcount를 쓰시면 안 되고 비어있는 글씨, 비어있지 않은 글씨를 세워주는 dcounta를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dcounta 바로 열고 첫 번째 인수 다 잡을 거예요. G 어느 셀? G 25셀부터 어디까지죠? I 34셀까지. 콤마. 자, 이때 F사 넣을 필요 없죠? 채우기 핸들로 내릴 필요 없습니다. 콤마. 필드 제목은요? 납부 여부죠? I 25셀. 콤마. 조건은 바로 붙어 있죠? 어디죠? 학과가 빅데이터인 H25부터 시작해서 H, 그렇죠. 26까지. 그리고 괄호를 딱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건 없네요. 답이 나올 셀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 셀 클릭하고는 있습니다. 자, D, C, D 카운터.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제목을 이용한 전체, 콤마. 두 번째는 필드 납부 여부, 콤마. 조건은 학과가 빅데이터 학과 바로 닫기 끝났습니다. 입력 단추 눌러서 결과는 납부자 수는 3명이 납부를 했네요. 빅데이터 학과 중에 학생 중에서는 납부한 학생이 3명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풀어봤습니다. 질문사항 혹시 있을까요? 네, 우리 수업 일자를 좀 살펴볼게요. 오늘 수업이 끝나면 우리 앞으로 다음 주부터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수업이 있는데 몇 번 남았는지 좀 살펴볼게요.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자, 12월 5일이 우리 수업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5일. 그래서 앞으로 7번 남았어요. 자, 나머지 수업도 잘 참여해 주시고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